주상복합 아파트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12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은 외벽을 타고 33층 건물 꼭대기까지 번졌습니다. 소방차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순식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근데 왜 소방차 소리가 다 안 들리냐? 그러니까 저렇게 큰 불이 났는데? 불이 붙은 외벽은 드라이피트 공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레탄 폼이나 스티로폼 같은 단열재에 시멘트 등을 발라 외벽으로 사용한 겁니다. 화재 당시 건물에서 떨어져 나온 단열재를 살펴보니 불에 까맣게 타버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드라이피트 공법으로 지어진 경기도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사망자 4명 등 130명의 인명피해가 나자 건축법이 개정됐습니다. 6층 이상, 높이 22m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는 불에 잘 타지 않는 소재를 쓰도록 한 겁니다. 이후 5층 이하 원룸 건물에서도 유사한 화재 사고가 잇따르자 현재는 3층 또는 9m 이상 건축물로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화재가 난 이번 울산 아파트는 2009년 준공을 받아 이 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화재 양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일어난 것 같습니다. 소방당국은 또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불길이 번지는 것을 막는 방화시설이 제대로 시공됐는지 여부도 따져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부산 서면의 중심가의 한 건물에서 커다란 불길이 맹렬히 타오릅니다. 오피스텔 건물과 함께 있는 주차타워 벽면의 아래쪽에서 23층 높이까지 화염으로 뒤덮였습니다. 아 뭐야 이거 다 나야 되는데 저 사람들. 주차타워 벽을 집어삼킨 불은 앞 2층 건물로 옮겨 붙었고 50여 분간 타올랐습니다. 가까스로 불길을 잡았지만 도심은 폭격이라도 맞은 듯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550여 세대 오피스텔 주민들은 잠을 자다 긴급 대피했습니다. 급하게 이제 창문 밖으로 보니까 막 불씨 같은 게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그냥 비상구로 다 내려갔죠. 오피스텔 거주민 3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7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불이 오피스텔 쪽으로 옮겨 붙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건물 외벽이 가연성 소재로 이뤄져 불이 빠르게 번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화염이 붙은 드라이피트 잔재물들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그 잔재물이 요 옆에 있는 건물에 붙어서 내부로 탑재돼서 화재가 발생한 걸로 지금 현재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처음 오피스텔 건물과 주차타워 사이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 시커먼 연기와 함께 검붉은 화염이 하늘 위로 솟구칩니다.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검은 연기가 10층 높이의 건물 전체를 뒤덮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사창동의 한 산부인과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불 비춰서 그냥 그 연기가 쭉 나나 했는데 조금 있으니까 연기가 확 오르니까 내가 놀라갖고 이걸 화제다 그래서 저 신고를 한 거예요. 불이 난 건물 안에는 병원 관계자 외에도 산모와 신생아, 분만을 앞둔 임산부 등 55명이 있었습니다. 긴박한 상황이었지만 이들은 의료진의 안내로 비상계단을 통해 모두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밖에서 막 유리 깨지는 소리 들려가지고 창문 열어봤더니 유리가 비 오듯이 떨어져서 검정 용기가 꽉 차서 못 나올 뻔했어요. 아기는 그러면 그때 같이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아니면 다른 데는? 신생아실 가서 찾아서. 대피 과정에서 연기를 마신 임산부와 신생아 등 10명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머지 산모와 아기들은 인근 산부인과로 분산 이송됐습니다. 불은 이 병원 다른 건물 2동과 인근의 모텔까지 번졌다가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오늘 불은 개방형 필로티 구조로 지어진 건물 주차장에서 시작됐습니다. 주차장 천장을 뚫고 나온 불길이 주차돼 있던 SUV 승용차를 덮치며 순식간에 천장 전체로 번진 겁니다. 불이 시작된 건물 지하 주차장입니다. 주차된 차량 10여 대를 태운 뒤 불길은 건물 외벽을 타고 빠르게 위쪽으로 번졌습니다. 외벽도 불에 잘 붙는 가연성 소재였습니다. 건물 구조가 필로티 구조고 또 그 외벽에 내장재가 물론 드라이피트 형식으로 해서 좀 고열에 쉽게 연소 확대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화재가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지난 2017년 충북 제천의 스포츠센터 화재와 닮은 꼴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어제까지 주차장 천장 보수 공사를 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 건물 1층에서 조금씩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행인이 건물 안쪽을 쳐다보는 순간 폭발음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터져 나옵니다. 뒤이어 시뻘건 불길이 뿜어지며 1층 주차장이 화염에 휩싸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부산 동래구 안락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지하 기계식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차량 4대를 태우고 건물 외벽을 태우며 꼭대기인 9층까지 번졌습니다. 시커먼 연기가 나더라고요. 펑 소리는 엘리베이터에서 불이 많이 나니까 그쪽으로 물을 쏘더라고. 오피스텔 안에 있던 2살배기 아기와 엄마 등 입주민 8명이 옥상으로 대피했다가 가까스로 구조됐고 지하 주차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 2명도 구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119 구조대 2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는 등 소방대원 4명이 다쳤고 주민 17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주차 타워 보수 공사예요. 거기서 뭐 잘못됐는지 펑소리가 나고 이제 거기서부터 불이 번졌다고 하더라고요. 소방당국의 조사 결과 기계식 주차장 지하에서는 작업자 2명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고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2015년 5명의 사망자와 120여 명의 부상자를 낸 의정부 아파트 화재 이후 6층 이상 건축물 외부에는 불에 타지 않는 불연제를 사용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2017년 지어진 이 오피스텔은 준불연제를 사용해 법적으로 문제는 없었지만 불은 이번에도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 건물 외벽이 드라이비트 구조로 돼가지고 밑에서 하염이 위로 내부로 해서 급속하게 진행된 상태입니다. 소방용수를 뿌려도 건물 내 안쪽으로 이렇게 파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국과수와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